단순히 얼티스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롱이 지난 2년 동안 사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객수를 가지고 이제 매출을 올리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워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살롱이 더 많은 어떤 아니면 정당한 어떤 수익을 발생을 시켜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더 성장하는 데 재투자를 하려면 그동안 해왔던 어떤 매출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처럼 굉장히 많은 고객수를 가지고 우리가 매출을 만들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뭐 객단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단순히 객단가를 올린다고 그게 다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죠. 우리가 여전히 조금 두렵잖아요. 가뜩이나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가격을 어떻게 올려? 그렇지만 가격을 올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또 일정 부분 수익을 발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처럼 살롱에 고객들이 많이 오시고 또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 명의 고객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출을 만들던 시대라 지금은 조금 살롱의 구조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얼티스트라는 제품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라고 저는 좀 확신하고 있고요.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살롱에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프로페셔널들이 고객이 살롱으로 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또 고객들한테 더 우수한 제품, 더 좋은 제품, 시간 대비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정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프로페셔널들을 위해서. 그래서 프로페셔널들만 쓸 수 있는 제품들. 프로페셔널이어야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하고 고객들한테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프리미엄스라든가 덴니치라든가 이런 영상력도 굉장히 좋지만 그런 의미에서 얼티스트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육 받으시면서 좀 얘기가 길었는데 얼티스트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트렌드에 대한 것. 이 트렌드가 단순히 옛날에는 그냥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라고 그냥 흘려보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프로페셔널이 꼭 갖춰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많이 길었고 또 너무 반가워서 얼굴 뵙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반가워서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들 좀 더 역량을 좀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트렌드 발표를 맡게 된 박혜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트렌드 발표에 앞서서 먼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순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 순서는 AW 패션, 메이크업, 그리고 헤어 키워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세이도에서 제안하는 8가지 뷰티 스트림 스타일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니하우스의 소피아 부원장님이 해주시는 우리 같이 트렌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AW 메인 테마입니다. 자, 시세이도에서는 매년 뷰티 이노베이터와 뷰티 스트림 이 두 개의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뷰티 이노베이터는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으로 디자이너들의 창의력을 자극하여 영감을 주고 뷰티 스트림은 살롱에서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는 트렌디한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모호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스펙트럼 얼루어가 트렌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번 시즌에는 생동감 있는 컬러의 향연을 표현하는 싱크로마틱이 트렌드입니다. 미적 철학을 활기차고 힘있는 음영과
파워풀하고 생동감 넘치는 컬러로 풀어내는 스타일이 이번 시즌 메인 테마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AW 6가지 여성 패션과 그리고 남성 패션 8가지 메이크업 그리고 8가지 헤어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기가 모터시크입니다. 멋진 블랙 레더를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퍼가 달린 벨트를 달린 그런 비스티에와 같은 소재로 매치한 팬츠로 연출한 룩이 돋보입니다. 두 번째는 우아한 광능입니다. 얇은 소재의 패브릭과 란제리에서 영감을 받은 모티브를 사용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을 연출하였습니다. 지난 시즌의 컬렉션을 참고한 피스에 테일러적인 디테일이 가미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1960년대 맥시 스커트입니다. 지난 시즌의 미니스커트 열풍에 이어 최신 캣워크에는 새로운 풀스커트가 다수 선보였습니다. 긴 기장의 슬림한 실루엣을 보다 가벼운 소재로 밸런스를 맞추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하이 삭스입니다. 자, 부츠와 하이 삭스는 미니스커트, 짧은 반바지와 매치할 수 있는 가을, 겨울 시즌 트렌드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브라이트 모노크롬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생동감 넘치는 컬러 사용은 이번 시즌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파워드레싱입니다. 파워드레싱은 파워숄더가 이번 시즌 트렌드로 섬세한 자수가 놓아진 미디엄 스커트를 크고 투박한 레더 재킷과 믹스에 매치하여 기존의 틀을 깨는 룩입니다. 자, 남성 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성 패션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다양성을 좀 존중하면서 캐주얼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의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자, 첫 번째는 노출이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고 노출이 있는 의상으로 와이드한 오픈넥과 셔츠를 레이더한 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밀착되는 상의입니다. 타이트한 상의와 펑퍼하지만 느슨한 느낌의 팬츠를 같이 매치한 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플로럴 모티브입니다. 좀 여성스러운 느낌의 플로럴 모티브를 같이 매치해서 테일러스트와 오토웨어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 남성용 스커트입니다. 남성 컬렉션에서 스커트를 선보이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성 트렌치 코트에서 영감을 받아 여성성이 더해지면서도 영국적 신사의 느낌을 연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커버올입니다. 커버올은 워크웨어 스타일로 남성 컬렉션에서 꾸준히 선보이는 아이템입니다. 캐주얼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이 스타일은 고급 소재와 같이 매칭해서 좀 더 우아한 연출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드레싱 가운입니다. 드레싱 가운 느낌의 편안한 느낌, 가운의 느낌으로 그들을 살리면서 우아한 룩으로 연출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메이크업 키워드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가지 메이크업 키워드 분석인데 주얼리, 호일 및 원색을 사용을 해서 모델의 얼굴을 장식한 브랜드와 블랙 및 그레이 색상을 과감하게 사용한 다크한 무드를 연출한 브랜드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스 주얼리입니다. 최신 캣워크에서는 멋진 페이스 주얼리를 다수 선보였습니다. 페이스 스톤과 진주 그리고 같은 소재의 이어링을 매치한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비드 아이즈입니다. 푸시아 컬러의 의상과 함께 모델의 눈가에 핑크색 웜을 그린 메이크업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글리터입니다. 호일을 세련되게 아이섀도우처럼 활용해서 포송포송한 소재의 니트웨어와 함께 매치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 다크 립스틱입니다. 다크 립스틱은 좀 볼드한 컬러의 립스틱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어 클래식한 레드 색상과 함께 블루마린 쇼에서 다크 색상의 립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픽 아이라이너입니다. 몰리보타드 쇼의 모델들은 보다 수평적이고 직선적인 블랙 아이라이너 룩을 선보였습니다. 이 룩은 1980년대 웨스트 런던 스트리트의 젊은이들을 연상시킵니다. 여섯 번째 롱래쉬입니다. 탈색한 속눈썹, 긴 속눈썹, 과감한 립은 이탈리아 가수 미나 마지니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스모키 윙입니다. 최신 컬렉션에서 대부분 다크한 아름다움을 선보였고 스모키 아이라이너가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누드 컬러의 립과 스모키 아이와 날개처럼 펼쳐진 아이라이너 룩을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는 클린 내추럴 메이크업입니다. 테일러드한 룩 혹은 바디를 자연스럽게 감싸는 룩과 함께 프로 엔젤러 슈에서는 모델들이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선보였습니다. 여러 겹의 베이지 컬러로 얼굴에 입체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자, 헤어 트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가지 헤어 키워드 분석입니다. 약간의 텍스처를 살린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의 헤어가 좀 아방가르드한 쉐입이나 컬러의 헤어룩보다 더욱 많이 선보여졌습니다. 남성복과 여성복 함께 선보인 브랜드가 많아졌으면서 이런 슈에서 모델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롱뱅입니다. 모발이 젖은 느낌의 레트로한 헤어스타일로 눈을 가리는 긴 앞머리가 특징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이 포니테일입니다. 자, 몰리보다드에 랜덤하게 묶은 듯이 뒤로 빗어넘긴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이 스타일은 1980년대 런던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이드 파트 헤어입니다. 옆으로 빗어넘긴 사이드 파트 헤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핀업 스타일입니다. 옆으로 넘긴 뱅 헤어와 핀을 매치해 레트로한 무드를 연출했습니다. 다섯 번째 빅 헤어입니다. 과감한 볼륨, 컬을 활용을 해서 타이트한 핏의 의상과 같이 매칭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웹 헤어입니다. 보이시하면서도 관능적이고 모델 헤어가 약간 젖은 듯한 느낌을 연출한 헤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슬릭백 스타일입니다. 슬릭백 헤어로 쿨함을 연출하였고 생로랑쇼에서 모델들은 러프하게 넘긴 느낌의 슬릭백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코퍼 헤어입니다. 코퍼 헤어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색상으로 헤어를 염색을 해서 일부 브랜드 역시 이런 오렌지 헤어 컬러를 런웨이에서 많이 다수 선보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2022년 AW 뷰티 스트림 8가지 스타일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에 얼티스트에서 새롭게 신 컬러로 나온 컬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옆에도 이렇게 옆쪽을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 포토월 있는 쪽에도 같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관심 가져주시면서 좀 약간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얼티스트 새롭게 출시된 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크리미 피치, 그리고 샌드 베이지, 그리고 퓨어 쉐이드 안에는 제이드, 네이비, 시안, 마젠타, 애프리코이라는 연모제가 들어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받으신 선물 안에도 각각 하나씩 들어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얼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 그레이 베이스를 사용하였다라고 하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크리미 피치 그리고 샌드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 그레이 베이스에 화이티시 원 베이스가 추가되면서 따뜻하면서도 투명감 있는 컬러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퓨어 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비드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실 때 기존 얼티스트 컬러들과 같이 혼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혼합하셔서 사용하실 때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탁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약 5에서 20% 정도 혼합해서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10월에 런칭이 되니 이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담당 영업사원분한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 뷰티 스트림 8가지 스타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에어리 피치 볼 커트입니다. 이 볼 컷 보브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긴 뱅과 함께 다듬어 부드럽고 죄송해요. 부드럽고 입체적인 룩을 위해 각 섹션에 다른 컬러를 적용합니다. 모발이 매끄럽게 보일 수 있도록 모발 표면에 오일을 발라주고 크림을 사용해 얼굴 주변에 따라 모발의 가벼움과 뉘앙스를 살려줍니다. 그 다음은 브라이트 보울 커트 뮬렛입니다.
이런 섬세한 모발의 움직임을 살려주기 위해서 볼커트 보부 형태로 자릅니다. 그래서 전체 모발에 밝은 색을 염색한 후에 가장 무거운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어서 포인트를 주고 오일을 비벼 바른 후 랜덤하게 커트를 해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크림을 발라 가벼운 연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믹스 컬러 언더 보브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엣지 있는 스타일링을 위해서 네이비 색상으로 뿌리를 염색해주고 앞머리를 투박하게 내어주고 시안 컬러로 색상으로 염색합니다. 그래서 뒷부분과 모발 끝부분은 라벤더 색상으로 염색을 해주고 딥한 색상을 사용해서 화려함을 더하고 유사한 색상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통일감 있는 스타일을 연출한 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라스팅 히메 커트입니다. 두 가지 다른 층을 내어서 좀 투박하게 커트를 하고 모발 끝은 적당히 두껍게 커트를 합니다. 그래서 성긴 느낌의 연출을 위해 푸프 그레이즈로 염색을 하는데 자연색의 그 모발이 그 사이사이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 전에 오일을 바르고 건조된 모발에 플랫 아이론으로 거친 텍스처를 연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은 이리디선트 스템 물렉입니다. 이 스타일은 염색 컬러가 자연모에 깊고 자연스럽게 연출될 수 있도록 수태양을 조절하면서 모발을 다듬어줍니다. 그래서 베이지색으로 염색을 하고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위해 그린 컬러로 부드러운 느낌의 스팁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연출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 아이론을 사용해서 약간 매끄러운 모발을 연출하고 스프레이와 오일을 발라 윤기를 더해주는 스타일입니다. 다음은 쉐이디드 스파이키 쇼트 헤어입니다. 그러니까 삐죽삐죽한 그런 헤어스타일을 연출을 해서 목 뒤쪽은 우리가 레이저 커트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는 다크 네이비로 모발, 끝부분을 보다 좀 연한 네이비로 염색을 해서 옴브레 같은 효과를 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머리 가닥 사이로 보이는 그 뿌리 부분에 어두운 쉐이드가 꼭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스타일이고요. 좀 다이나믹한 스타일을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애프리콜 레이어드 보브입니다. 약간 대칭으로 블록 염색된 모발은 헤어 흐름을 강조를 해주고요. 이런 웜톤의 색상이 좀 자연스러우면서 달콤해, 너무 달콤해 보이지 않도록 진행을 해주고 이런 표현 끝에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는 이런 컬들이 다이나믹한 그런 입체 효과를 연출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이런 룩을 연출하기 위해서 크림을 활용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상으로 저희 뷰티 스트림 8가지 스타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니하우스 첨탑에서 13년차 근무하고 있는 소피아 헤어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고향이기도 한데 서울로 유학한다고 올라온 지 지금 딱 올해로 20년 차가 됐거든요. 시세이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대전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긴장도 많이 되지만 영광이고 너무 설레고 저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을과 겨울에 전체적으로 의상이 두터워지고 전체적으로 컬러도 톤다운이 되는 컬러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액세서리나 헤어 컬러, 헤어 스타일에 더 포인트적인 요소를 주고자 저도 그런 스타일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스타일의 컨셉은 클래식함과 모던함이 어우러지는 A라인의 테슬컷입니다. 컬러감은 그래픽한 지킨 디자인에 베이직한 컬러를 입힘으로써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조금 줄 수 있게 해보았고요. 거기에 디스커넥션이 들어가면서 무브먼트 움직임이 조금 있는 그런 자유롭고 재미난 스타일링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이따가 제가 시술하면서 디테일한 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파팅을 조금 나눠가지고 왔는데 그 화보 제가 작업을 할 때에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서 이 정도의 디테일한 파팅을 나누진 않았는데 제가 선생님들과 원장님들 앞에서 이거를 셔츠도 풀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팅을 나눠서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 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파팅을 미리 나눠놨고 우선 가르마는 내추럴 파팅으로 좀 자연스럽게 고객님께 어울리는 파팅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타진 않고 그냥 폼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나눈 상태로 이렇게 앞과 뒤를 나누었고 앞과 뒷면을 나누고 그 다음에 호시 파팅으로 해서 위와 아래를 나누어서 우선 파팅을 나누어봤습니다. 네. 파트를 진행할 건데 맨 처음에 그 디스커넥션이 어쨌든 이 옆에 뒤에와 앞에 라인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디자인의 커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A라인으로 커트를 할 건데 트라이앵글 라인 A라인으로 커트를 할 건데 한쪽은 조금 더 트라이앵글 라인으로 커트를 하고 한쪽은 조금 더 그게 완만한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를 해서 밸런스한 라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떨리네요. 이렇게 호슈 파팅으로 나눌 때에는 다들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으시겠지만 모량이나 아니면 내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에 따라서 이 위와 아랫면이 면적이 조금씩 달라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객님의 약간 모량을 그 전에 미리 파악을 했었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 라인으로 나눴는데 이거보다도 조금 더 위에가 머리숱이 없거나 하시면은 깊게 조금 더 들어가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는 A라인으로 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섹션을 살짝 사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평소에는 이렇게 양쪽을 다 한 파티씩 커트하진 않는데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커트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한 면을 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차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처음 가이드 할 때만 맨 아래 섹션을 같이 조금 잡아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A라인으로 커트를 할 거여가지고 이렇게 섹션을 사선으로 떠서 기울기로 커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일자 라인으로 뜨거나 자연스럽게 떠서 오버 다이렉션으로 조금 당기는 커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기장감이 조금 뒤에 머리는 특히나 더 짧아지는 유니크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당기는 오버 다이렉션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또 곡선이 있다 보니까 또 말렸을 때 머리가 또 점핑돼서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비스 콤으로 사용해서 당겨서 이렇게 코너를 살릴 수 있도록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짝만 쓰죠.
뒷라인은 전부 다 각도 들지 않고 자르시나요? 뒤에 지금 언더존은 각도를 들지 않고 그냥 내추럴 앵글로 커트를 했어요. 그리고 위에 이런 탑존은 이제 이따가 피부 섹션으로 커트를 해서 사실 저 그 화보 작업할 때는 그렇게 이 디스커넥션으로 자른 건 아니고 그냥 아예 라인을 이 뒷라인과 앞라인을 다르게 해서 커트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질감 처리를 조금 많이 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재밌게 좀 보여드리고자 위에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해서 라인을 다시 설정을 해서 했습니다. 부원장님, 저희 선물을 준비한 게 많은데 첫 번째 질문 주신 분한테 선물 전달해 드릴까요? 네. 오늘 대전에서 다 쓰고 갈 선물이니까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세요. 네. 사실 저도 지금 오늘 위해서 되게 많은 거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말씀하고 왔는데 지금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나요? 아니. 그쵸, 그렇게 어떠세요? 거기 뒤에 계신 선생님 자리를 조금 이동해서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여기도 빈자리 많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네. 영상은 저기 뒤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일까봐 켜놓으신 거라고. 네. 선생님 저기 가이드 좀 전달. 카메라 같이 받아놓은 거예요. 살롱에서도 언밸런스한 컷이 수요가 있나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네, 않아요? 많지는 않고 정말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유니크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이제 파마하면 머릿결이 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커트로 좀 자주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언밸런스한 느낌을 외국 배우분들이 또 그런 커트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셔가지고 그런 스타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예쁘고 저는 염색을 요즘에는 저 더 많이 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파마보다 염색을 조금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그런 머리에서 조금 더 포인트적인 커트에서 조금 더 포인트적인 요소를 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서울에서는 선생님 이거 잘 안 들려서. 이제 저는 지방에서 내려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런 수요가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아직도 이제 서울에서 독특하신 분은 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 네. 근데 사실 서울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계세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 이런 클래식한 커트에 조금 지루함을 느끼시고 조금 더 내가 이 클래식함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유니크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먼저 제안하셔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나왔네요. 자, 이제 사이즈를 여기 디자인 코트 하면 요금은 얼마가 나요? 근데 사실 이제 디자인 커트긴 하지만 모든 고객님들 약간 좀 디자인 커트를 하는 편이어서 기본 디자인, 기본 커트도 그래서 뭐 특별히 그걸 차이를 주시는 않아요. 그냥 컬러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이라이트를 권유할 때는 어떻게 권유하시나요, 고객님들한테? 하이라이트를 권유할게요. 네, 아무래도 조금 일반 네. 분들이 생각하기엔 하이라이트가 약간 얼룩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권유나 이렇게 트렌디하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하고 싶을 때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어쨌든 컬러를 전체적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모발에 손상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뿌리가 자라면 자라는 대로 또 티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사실 일주일만 지나도 조금씩 나고 2, 3주가 지나면은 너무 그 자라는 느낌이 나고 저 역시도 뿌리 자라는 걸 정말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제 모발 손상도 그냥 전체 염색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덜 할 수 있고 근데 하이라이트가 꼭 브릿지 탈색약으로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염색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염색약의 이제 그 산화제 레벨을 높이면 확실히 그 컬러업이 확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그러니까 모발 손상도를 적게 주면서 헤어의 컬러에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뿌리 자라는 게 나는 싫어서 염색하는 게 싫어요 하면은 그 부분 포인트를 주면 뿌리 자라는 것도 티가 많이 나지 않고 자라도 예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엠블러스님 자르셔서 앞에 약간 길어진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모델분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계신데 지금 각도에 따라서 그 느낌이 되게 달라지는데 네.
각도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여기 50피트 정도까지는 고개를 숙이면서 커트를 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두상이 지금 헤드가 숙이고 계신 거죠? 지금은 안 들고 계셔갖고 숙이신 거고 이제는 살짝 옆으로 해서 커트를 할 거예요. 일부러 숙이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 여기 옆에도 역시 각도가 있기 때문에 고개를 살짝 옆으로 해서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까 잘랐던 가위를 조금 가지고 와서 뒤에는 텐션감이 생기니까 이렇게 폼으로만 살짝 핀 오래 꽂아줘서 작은 폼으로만 살짝 당겨서 텐션을 좀 최소화시켜줘요. 특히나 이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폭스피가 있어서 이따 머리 말리면 많이 점핑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포장했으면 핑거로 잡고 트를 귀가 이렇게 점핑되어 있는 귀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살짝 이렇게 눌러서 텐션을 더 느슨하게 만든 다음에 커트를 해요. 어차피 이제 기장이 길어진 거는 나중에 드라이 해본 다음에 머리를 다시 소민으로 커트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리면 보이시죠? 네, 좋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네. 이쪽은 반대쪽보다 조금 더 클래식한 거에서 각도를 많이 기울이지는 않을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되게 좋네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주세요. 이렇게 얹어주는 이따가 머리 말려본다는 뜻이에요.
해서 클래식한 느낌의 그런 느낌을 줬다면 위에는 제가 좀 더 모던한 느낌으로 세련된 연출을 하고 싶어서 앞에가 많이 길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디스커넥션을 줘서 뒤에는 거의 디스커넥션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고 앞에 위주로 오버 다이렉션으로 뒤로 머리를 많이 당겨서 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풀어서 제가 먼저 라인을 어느 정도 커트를 할지를 설정을 살짝 할 건데 폭술이 있어가지고 많이 좀 점핑됐다 생각해서 이 머리는 피부 섹션으로 90도로 코트를 해서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무거워지지 않게. 이 면적에 90도로 들어서 가이드를 갖고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자르고 나면 앞쪽이 약간 길어지는 라인이 거든요. 그리고 옆에면은 이제 이 코너가 달라지고 구상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양을 조금 바꿔서 뒤에서 만드는 느낌으로 앞머리는 더 짧아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버 다이렉션 하는데 완전 뒷 섹션까지 펴들어서 풀 오버 다이렉션으로 그러면 이 무게감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스타일 화보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라인을 만들고 질감 처리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그 무게감을 조금 빨리 줄이기 위해서 각도를 조금 많이 들어서 90도로 들어서 가벼운 분명한 해줄게요.
한번 말려보도록 할게요. 잘하시. 이렇게 보면 뒤에가 콘실이어서 엄청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블루 드라이를 살짝 한 다음에 지갑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또 연쇄도 작업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드라이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따가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하는 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장을 조금 더 자르고 이쪽에 조금 더 라인을 더 잡고 그래서 컬러를 들어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컬러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 사전 작업을 조금 먼저 해놓았는데 기존에 이제 모델이 뿌리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자란 그런 되게 검정 머리가 있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3번에 9%로 해서 뿌리를 맞췄고 그 다음에 앞에는 탈색적으로 전체적으로 13번에 9%로 해서 뿌리를 전체적으로 다 맞췄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부분은 탈색약 6%로 해가지고 너무 모발이 손상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6%로 해서 컬러를 먼저 톤업시켰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13번에 6%로 처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9%로 두 번째 작업을 해서 더 톤업을 시켜서 베이스가 지금 다 톤이 다른 상태이거든요. 저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된 느낌의 컬러를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베이스 작업을 다르게 톤을 맞춰놨어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질문 있는 게요. 평소에 9%를 많이 사용하시면 9%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주의사항이요? 네. 9%를 좀 붓기나 이런 데는 조심해서 네네. 저는 9%는 붓기는 절대 안 사용해요. 저는 지금 저희 샵에서 제가 아이돌을 가장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색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9%는 닿으면 무조건 두피 화상이 생기더라고요. 예외는 없는 것 같아요. 9%는 사용 안 하고 6%로 사용을 해서 무조건 톤업을 시키고 사실 뿌리가 조금 어두워도 머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9%로 사용하고 9%에 그 톤업을 밑에 모발에 시킬 때에도 사실은 바로 9%로 들어가진 않고 6%로 한번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올리고 싶어서 한 번에 9%로 하면 모발이 좀 손상이 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합니다. 6%로 사용해도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6%요? 네. 6%를 사용해도 예민하신 그렇죠. 분들. 아무래도 탈색약이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사실 염색약만 사용해도 뒤집어지긴 하니까 그렇죠. 근데 최대한 두피에 안 닿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뿌리에는 절대 안 바르고 전체적으로 뭐 밝은 색으로 핑크색이든 뭐 블루든 이런 색으로 가더라도 두피까지는 절대 안 발라요. 그냥 마지막에 뭐 2번 정도 머리를 빼낸다. 그래서 세게 빼낸 다음에 마지막에 헹구기 바로 전에 이제 두피에 6%로 바르고 뭐 시간을 오래 방치하진 않아요. 네, 뿌리가 조금 어둡게 나오더라도 만약에 어둡게 나와서 거기에 색이 잘 안 먹을 것 같으면 애초에 뿌리는 더 어두운 색깔로 다시 입힐 때 어두운 색깔로 입혀요. 파스텔 톤으로 전체적으로 뭐 한다고 해도 뭐 핑크색으로 한다 해도 여기는 되게 뭐 한 7에서 5레벨 정도의 핑크로 뿌리는 조금 어둡게 해도 밝으면 얼굴이 좀 더 커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뿌리에 집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에도 안 좋아요. 손님들한테 설명해드리는 손님들이 내 피부를 뒤집어서까지 막 여기를 밝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의 느낌을 너무 표현하고 싶었어서 저한테 이제 새로 시대에도 컬러 샌드베이스라는 컬러가 이렇게 왔을 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요즘에 워낙 발레하시나 뭐 춤추의 공부에 많이 하시잖아요. 새로 된 이런 그라데이션은 이게 좀 뭔가 새로의 느낌으로 해서 그거에 포인트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베이스를 이제 그냥 기본 13레벨의 베이스의 컬러가 들어갈 때 사용하는 그 색약과 아니면 이 중간에 내가 한번 탈색한 뒤에 사용하는 염색약과 이런 거를 조금 다르게 해서 그라데이션 되는 거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베이스만 올려놓은 상태인 거죠? 염색은 아직 안 들어가고. 네네. 염색은 안 들어갔어요. 토닝도 안 하신 거죠? 아, 토닝은 했어요. 그쵸. 왜냐면 너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스케줄을 잡느라고 한 열흘 전에 사전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서울에 있고 지금 대전에 계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노랗게 다니게 해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토닝하는 정도로 13레벨로 살짝 입혀놓은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빠져서 약간의 카키빛이 살짝 됐어요. 지금 바르는 컬러는 샌드베이지 7레벨과 이걸 가지고 샌드베이지 7레벨과 그리고 차크블리 7레벨을 2대1로 섞어서 약간 그레이한 톤도 제가 같이 갖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같이 섞었고 맨 앞에 발라진 이 톤은 13레벨이에요. 약간 하이라이트 하실 때 이 톤 차이가 저는 이 베이스 컬러와 하이라이트 들어가야 되는 컬러가 4레벨에서 5레벨을 정확히 차이 나야지 티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차이 나는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약은 다 똑같고 레벨만 달라요. 7레벨, 그리고 여기는 10레벨 정도 될 거고 여기는 13레벨 그리고 행보로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픽화시킨 디자인적인 요소를 제가 여기 앞에다가 디자인하는 작업 다시 보여드릴 건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뒤에 빨리 바르고 나오겠습니다. 지금 베이스 컬러를 좀 입혀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보시다시피 뒤에가 많이 흡수되어가지고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는 플래시 작업을 한 다음에 지방 처리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포인트 컬러를 넣어서 좀 더 블루감과 유니크함을 주기 위해서 아까 앞에 하이라이트 했던 부분에 다시 컬러 포인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가을비가 조금 떠올라서 모양을 이렇게 빗물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그대로 연색을 13레벨에 아까 뒤에 발랐던 그 7레벨에다가 5레벨을 조금 섞어서 포인트 컬러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준비를 제가 했거든요. 이거는 스프레이 스프레이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해서 딱 그냥 커트비 줘도 돼요. 움직이지 않게 조금 더 움직이지 않게 머리를 돌아준 다음에 이렇게 제가 미리 써놓은 모양으로 모양을 만들고 혹시 오일을 조금 넣어주실까요? 근데 약간 넣어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머리를 재미나게 하는 거를 좋아해서 복잡한 거를 선택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재미난 걸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는데 재밌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감각지를 살짝 풀어두고 안 보이시나요? 핑크 주세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명 색깔은 뭐 타일 같은 걸 잘라. 그 투명 색깔은 네. 무슨 아, 이거는 제가 이렇게 조금 흐물흐물한 종이를 찾아내려고 문구점에 가서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게 그 코팅지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원하는 좀 흐물흐물한 용지를 좀 찾아내서 하는 거 같아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너무 딱딱하면 이제 머리가 톡 뻗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밀어내니까 약간 흐물흐물해야 컬러비도 잘 꽂히고 해서 은박지랑 가장 비슷한 재질을 좀 찾았어요. 그 모양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모양은 그냥 그 빗물 모양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리고 이제 칼로 오려냈어요. 부원장님, 그 모델분 뒤에서 방치 보실 동안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재질을 앞으로 나오셔서 좀 만져보시고 좀 보셔도 괜찮으실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서 나오셔서 재질이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저희 모델분은 뒤에 가서 방치 시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아주 급하게 시간 안에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급하게 이렇게 보았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13레벨에 어두운 톤을 넣어서 포인트를 들어간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해보았습니다. 사실 조금 더 시간을 방치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봤어요. 이때 머리를 조금 플리스 작업해서 매직기를 휘고 지갑을 좀 하고 스타일링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일어나요. 그 탈색하신 분이나 색깔을 빼고 그다음에 입힌 그 열이 많이 가하면 색깔이 빠진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뜨거운 물로 샴푸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도 고데기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온도를 너무 높게 쓰시면 색깔이 되게 금방금방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온도 웬만하면 180도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탈색 머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금만 머리를 스타일링 해도 금방금방 변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거진해보다
있는 거 보시면서요. 저희가 드린 쇼핑백 안에 보시면 이제 오늘 세미나에 관련된 설문지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지금 조금씩 작성하시다가 확실히 빠르시네요. 막이 끝나기 무섭게. 네, 보시면서 작성하시다가 이따 나가실 때, 가실 때 저희 직원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설문지가 안 들어가 있거나 쇼핑백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전달해 드릴게요. 여기 설문지 하나 주세요. 머리 점핑이 심하고 좀 경사가 좀 많이 생겨서 이거는 지금 다시 펌핑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이 특히나 앞에에 비해서 머리숱이 엄청 차이가 조금 나요. 뒤에가 머리숱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제가 머리가 길었을 때도 한번 하는 작업할 때 숱을 조금 차내긴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엄청 많아요. 웬만하면 스틱을 사용하기보다는 슬래이싱 작업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숱이 많은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티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안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저희 안쪽 뿌리 가까이 쪽에서부터 조금 틴딩으로 없애는 편이거든요. 근데 너무 가까이 뿌리 가까이 이 바짝 붙어서 커트를 하게 되면은 얘네가 오히려 서서 올라와서 걔네가 볼륨감을 더 만들어서 모발이 더 떠오르기 때문에 항상 1cm 이후로 밑으로
튜닝을 하게 되면 근데 위에 같은 경우에서 2분의 1 지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머리가 조금 삐뚤이 일어난다거나 까칠까칠하게 틴닝에 대한 작업이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위에는 틴닝을 많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숱이 너무 많아서 한 종일 이걸 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고 필요한 부분은 준비하시고 호텔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게 아시겠지만 머리를 약간 오리듯이 코트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고 일단 들어서 슬라이싱 질감 처리할 때는 섹션을 A라인으로 가는 건가요? 아까 커트할 때는 한쪽은 스퀘어로 갔잖아요. 스퀘어 A라인이야. 스퀘어 라인이 앞으로 빠지는 건대하기 때문에 A라인으로 커트를 했어요. 아까 섹션 뺄 때는 일자로 한 거 아니에요? 아, 왜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당기는 오버 다이렉션을 사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기울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울기 커트를 하게 되면 제가 이게 밑에 인터널이랑 똑같은 이 라인대로 그대로 섹션을 타서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일자로 타도 제가 어차피 당길 거기 때문에 당기고 내려놓으면 얘네 코너가 이렇게 생겨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일자로 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이드를 맨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탈색이랑 염색을 하게 되면은 이 제품 같은 거를 권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품을 권할 때 약간 요즘 분들은 올리브영에서도 구매를 많이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제품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상담을 할 때 슬림이 들어가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근데 제품은 사실 권하지 않아요. 권하지 않는 게 저의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거. 그냥 고객님이 분명히 너무 많은 제품들을 갖고 계시고 샘플도 받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 가지고 계세요? 물어보고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 제품 다 쓰시면 이 제품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 모발이 이게 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어제부터 너무 많은 제품이 나와 있고 막 사실 구매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좀 전문가적으로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모발에 이걸 꼭 쓰는 게 좋겠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걸 다 쓰시고 무조건 오시더라고요. 아니면은 제품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사와서 그걸 한 번 더 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나 어쨌든 여기는 조금 움직임이 있는 느낌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앞에 이런 프론테어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렇게 길게 해서 쭉 넘어가는 머리 스타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많이 앞머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 라인을 깨끗하게 이렇게 타서 많이 깔끔하진 않아도 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으로 기장을 하고, 아시다시피 머리는 가벼운 쪽에서 무거운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얘네를 이렇게 당겨서 커트 해주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 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지감을 내서 조금 짧은 애들을 만들어주시면 손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스타일을 잡으실 수 있어요. 저는 기장을 많이 짧게 하지, 앞머리 짧게 많이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각도에서 커트를 할 거지만, 만약에 얘가 기장이 좀 짧아질 거라 하면 차라리 그냥 아예 반대편으로 가셔서 머리를 아예 당겨서 이 코너는 잘려나가지 않게 커트를 이렇게 해주시면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스타일링 완료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이가 많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스님으로 이렇게 해서 네네, 뭐야? 자주 하시는 뭐 컬러 포인트를 바꿔가지고 혹시 알려주세요. 아, 컬러 포인트 넣는 거요? 어떤 걸로 알려드릴까요? 뭐 브릿지 모양 어디다가 칩을 뜯는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염색 이렇게 염색으로만 아까 위빙 할 때? 네네. 네. 이렇게 포인트만 네. 간단하게 넣는. 간단하게 넣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염색을 전체 하진 않으시는데 뿌리가 나와도 네.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아, 근데 원하시는. 그거는 디자인이 되게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염색 같은 컬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빙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발리아주를 만약에 하게 되면 뭐 포인트적인 부분에 내가 뭐 이 속안에 시크릿 컬러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라인 제가 귀에 꽂았을 때 떨어지는 이 라인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여기 위에 위빙 위주로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테크닉적인 건
거는 뭐 많이 교육 받으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우리는 요즘에 많이 학생 관리하시고 많이 하시고 잠깐만요. 그런 거는 뭐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브릿지 넣을 때 저희가 이렇게 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면 얘를 요대로 바르면은 그 탈색 자국이 많이 나잖아요. 염색 자국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 드라이로 이렇게 해서 이 안에를 떨어뜨리고 나머지 올라온 애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얘를 그냥 백커밍을 넣어서 여기에 선을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탈색을 발리아스 느낌으로 옴브레 느낌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테크닉을 있어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 화분은 되게 시크한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크게 스타일링을 많이 보여지지는 않은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서 제품 위주로 좀 사용을 했거든요. 글로시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혹시 이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이 제품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안 나오네. 파우더 쉐이크. 다른 거. 파우더 쉐이크 하나 갖고 오세요. 얘는 이렇게 가볍게 제가 아까 지갑을 넣었잖아요. 무브먼트가 있는 커넥션 컨셉이었고 얘를 좀 가볍게 하고 텍스처를 이렇게 조금 하고작업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텍스처를 되게 많이 살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피부가 이렇게 쓰면 쓰면 얘네가 텍스처감이 되게 가볍게 이렇게 잘 살아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짧은 쇼컷인 분들한테는 진짜 제가 예전에 판매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위에만 뿌려서 뿌리 쪽 위주로 너무 밑에서부터 뿌리면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머리가 엉켜 나갈 수 있어요. 딱딱하게 굳는 제품은 아니지만 저는 바람을 좀 드라이를 할 때 반대 방향으로 많이 해서 자연적인 볼륨을 살리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제 모델분이 너무 볼륨이 없다 보니까 제가 드라이를 하긴 했는데 제품 하나만 주세요. 화보 촬영을 여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실 텐데 저는 어쨌든 드라이 하시는 고객님한테 꼭 팁이 이런 헤어라인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무조건 메꿔드려요. 드라이 하시는 분들. 왜냐면 아무리 드라이로 내가 쉐이브 앞쪽으로 해서 볼륨감을 잡고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한다 해도 어쨌든 바람 불면 사라지잖아요, 얘가. 근데 여기를 요즘에 자연스럽게 쉐딩하는 게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좀 잘 쉐딩해주면 얼굴도 진짜 작아 보이고 이 라인 남자분들은 헤어 라인도 예뻐 보여가지고 이 부분은 꼭 채워주는 편이에요. 이게 꼭 굳이 연예인이고 화보가 아닌 일반 분들이어도 드라이 하러 오시는 분들은 여기와 이 구렛나루 옆에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옆을 봤을 때
살짝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가 좀 없는 것도 있거든요. 브이넥 없는 사람,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샵에서는 원래 이렇게 판매를 했었어요. 쉐딩 브러쉬가. 지금은 안 나오는데 손님들이 이거 너무 좋아해서 맨날 되게 많이 물어보고 살 수 있냐. 그 정도로 요즘에는 이제 탈모가 많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쪽에 있어요? 볼륨은 제품, 그 왁스 같은 제품만 발랐는데도 스프레이를 안 뿌렸는데 이렇게 볼륨이 딱 고정이 돼서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고정을 하려면 스프레이는 뿌리긴 해야 되지만 예쁜 것도 좋지만 제가 또 지키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너무 무난하지 않게 오늘 조금 웨트한 헤어 느낌으로 쉐이드 제품을 준비해볼게요. 이제 좀 포마드 할 때에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글로시하게 연출할 때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거랑 오일리한 제품이랑 이렇게 섞어서 다들 일반 고객님들은 오일리한 제품 많이 스타일을 얘기하시나요? 하고 싶어 하시나요? 별로 없으신가? 근데 저희는 일반 고객님들도 머리를 웨트한 헤어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되게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이렇게 적셔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다 테슬컷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머리를 좀 퍼뜨리듯이 스프레이를 뿌리거든요. 그냥 띡 뿌리는 게 아니고 얘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좀 얘를 이렇게 띡 이런 식으로 뿌리기보다 이렇게 비벼서 살짝 퍼뜨려요. 면을. 그래서 조금 더 얘네 이런 텍스처가 많이 살아나올 수 있게 그리고 그다음에 다 살아나지 않으니까 제가 텍스처 질감을 이 안쪽에 공기감을 좀 더 넣고 싶어서 넣었던 그 질감을 살리고 싶으면 얘네를 더 들어서 이 정도로 제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저희 모델분 이제 가운이랑 이제 어깨볼 다 제거를 하고요. 네, 약간 이렇게. 오늘 세미나 도움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사진 찍으실 분 사진 찍으시고 이제 작성하신 설문지는 저희 직원분들한테 제출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